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우재 변호사입니다. 국정원 개혁안, 부자 증세, 외국인 투자 촉진법 많이 들어보신 말들입니다. 연말 국회에서 여야는 이런 법안들을 주고받으면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연속 해를 넘기으니 이제 이런 행태가 관례로 남을 듯합니다. 솔직히 국민들 예산안 내역 잘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고 그저 새해 살림살이나 좀 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올 한 해 나라가 좀 조용해지고 다들 부자가 되고 웃는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김기현 의원을 2부에서 인터뷰합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새해를 맞아 원로 한 분을 모십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총리와 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완상 전 부총리를 연결해서 남북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 올해 과제에 관해 의견 듣겠습니다. 새해 피부에 와닿는 변화 중의 하나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출생신고부터 모든 공적 서류가 도로명 주소로 쓰입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올해 첫 순서로 홍익대 김종석 교수와 함께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식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오늘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정은 육성 신년사 북남 관계 개선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통일한국 2030년 영불 제친 G7 대국이다. 또 제 역할 못한 장관들 개각 목소리 커진다. 또 그 다음은 핵심 업무 코레일의 위탁 수서발 KTX 경쟁은 허울, 이런 제목도 있고요. 청춘 벤처로 해외로 행군하라, 이런 타이틀도 있네요. 예, 그래도 이 5개 신문 중에서 하나는 정쟁 기사를 역시 실었군요. 예,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예.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백해 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이 비방 중상은 이 북한에서 더 많이 하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신년사에 이 미제라는 표현도 들어가지 않고 협박도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신년사보다 더 유화적이라는 평가는 맞죠? 네. 사실은 지난해 신년사가 예. 역대 가장 온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랬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유화적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남 사이 대결 상태 종식,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거기서 올해는 더 나가서 북남 관계 개선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제 침략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그 상투적인 주장 아예 없어졌고요. 그리고 미제 대신 미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사의 절반가량을 경제 또는 건설 이런 쪽에 할애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장승택 채용으로 이 북한이 더 강경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이런 유화적인 신년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경제 관련 언급이 많았던 이유는 역시 장성택 사건 이후 북중교역 위축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경제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이 통일연구원이 8가지 특징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선 김정은의 자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부 추스르기, 안정에 방점을 뒀다. 또 숙적 여파로 내부 불안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과장된 수사의 축소, 실무적인 정책 제시,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3대 경제과학구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다든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그런 것은 여전히 좀 눈에 띄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반면에 올해도 역시 그 국제 도발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도발을 위한 책임 전가용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 봄이 그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로 보는데 예, 역시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군요. 네. 정치권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 남북관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언급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종북 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제재를 면하게 하려거나 뒤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이 위장 전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 의미 있는 태도 변화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당국 간 교류와 협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약간 예. 온도차는 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입니다. 예, 연말에 예산안 통과 이 뉴스에 많이 묻혔지만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예, 갑자기 사표를 냈고 또 총리실 1급 직원 10명 전원이 사표를 냈다. 네. 예,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요. 이것이 이제 줄사표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홍원 총리가 최근에 7 고위직 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는데 2, 3주 전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재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타 부처로도 지금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교체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다면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대로 고위직 출사태가 개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그 고위직 그 주사태와 관련해서는 사표를 모두 받은 다음에 선별해서 평가를 해서 기용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예. 청와대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쇄신 카드로 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각이 아니라 대신 고위공직자 물갈이를 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개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다른 일각에는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 개각과 관련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그리고 이번 인사가 개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취임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취임사에서 국가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은 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는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어제 신년사를 냈습니다. 남북 간의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우리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전원식의 출발새 아침은 새해 첫 인터뷰로 우리 사회의 원로를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하신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연결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부총리님. 예,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시죠? 뭐 그렇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그 말이 두렵습니다. 예. 작년 안에 참 우리 사회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한반도 전체에도 변화가 컸고요. 이 집권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특히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예, 눈여겨볼 게 별로 없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네요. 예. 사실 박 정권의 통일 정책에 관해서는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박 대통령께서 1년 전에 당선됐을 때 저는 부푼 기대를 갖고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박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령으로 참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반면 교사를 갖고 있었어요. 예. 하나가 이제 바로 MB 정권의 불도저식 불통 정치,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된 걸 바로 직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저 사람이 관계를 안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좋은 반면 교사였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자기 아버지 유신 정권이 또 다른 반면 교사가 되는데 부친이 좋은 점을 또 많이 했지만은 가장 최대 약점은 아시다시피 권력의 정당성이 쿠데타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주 인권 세력이 끈질기게 비판하니까 끈질기게 탄압했거든요. 예. 그래서 불행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반면 교사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비록 그분을 찍지 않았지만은 잘 해주시길 원했는데 1년쯤 돼가는데 도무지 이 반면 교사에서 배우시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오늘의 남북 관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가 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우리 그 정치권에 관련해서도 이 전반적인 걸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쟁으로 한 해를 보내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끝내 일부 종교인들이 대선 불복으로 또 치달았습니다. 이 연말에는 공기업 계획 문제가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져서 철도 파업 이 또 시끄러웠고요. 우리 사회 이렇게 진영으로 갈리고 갈등의 폭이 계속 커지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교사에서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안 배워야 되는데 너무 배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신 정권으로 회귀하는 조짐이 보이는 게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방권 개입 부정선거가 댓글 쓰나미로 나타났거든요. 예. 처음 댓글 없다 그랬고 또 댓글이 뭐 별게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2천만 건이 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옛날 지난날 군사 독재 때보다도 더 심하구나 하는 것은 불신이 국민들에게 깔려서 안녕하지 못한 국민이 날로 내려가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사실을 성실하게 수사하려는 검찰 총장 찍어내는 방식이 옛날 유신 체제에 못지않게 좀 험악하고요. 수사팀장 축출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공안 검찰이 등장할 것 같고요. 게다가 잘 아시지만은 총리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 헌법을 초안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은 유신 시대 박정희 대통령 하에 중앙정보부장보다도 더 공안적이고 메카시스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이 압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밑에서 정보를 다 국민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지니까 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MB 때보다 더 불통으로 대응하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불안하죠. 게다가 청와대에서는 이런 불통을 원칙 있는 자랑스러운 불통으로 내세우니까 경악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국내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어서 도무지 저는 좋은 점수를 주려고 했다가 줄 수가 없네요. 예, 물론 선생님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아직도 이 60%에서는 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도 과반 정도를 이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든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고 또 기대에 실망한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선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아까 이 반면 교사로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북 정책 어떻게 바뀌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말이죠.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간판 정책의 신뢰 프로세스 아닙니까? 예. 그 신뢰 프로세스 하려 그러면 북한 당국이 그걸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신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신뢰 프로세스 정책 뒤에 있는 그 배후에는 MB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한미 공조의 힘으로 흡수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쪽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장이 연례 자기 사내 모임에서 2015년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죽을 각오를 하자.
이런 식의 소위 망언을 한 것이 저쪽에 다 전달될 거 아닙니까? 예, 총회 모임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 새 정부는 우리를 힘으로 경제적인 힘이든지 국제적인 힘이든지 무력의 힘이든지 협수통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김일성 추석 때부터 이 연방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예.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연방제가 아니고 이 협수통일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커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게 연방제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연방제가 뭐 북한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런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강경 대응책이 있으면 남한의 소위 보수 냉전 세력은 똘똘 뭉칩니다. 그 똘똘 뭉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30% 정도는 확고하게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여론을 이렇게 한 50까지 때로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다면 이거 실력 프로세스를 어떻게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께서 그저께 말씀하신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같은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는 우리가 시베리아나 저쪽 연해주로 뻗어나가는 건데 동해선을 연결해서 시베리아 그 철도로 관통하게 되면은 저쪽에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거 잘하면 신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DMZ의 평화공원 이것도요. 잘하면은 그 남북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반도 주변에 소위 강대국도 여기 조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면은 남북 간의 신뢰 조치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상들이 합의한 것을 다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그것을 실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6.15나 14. 예, 그걸 말씀하시는군요. 예, 14는 뭐냐면 예. 경제적인 합의가 많거든요. 예. 이제 이념적인 거 가지고 남북이 다투는 시대는 지났어요. 예, 그런데. 이념적인 싸우지 예. 말고 실용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주로 경제적인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 통일원 장관이 14 공동선언의 대부분의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든 6.15 선언의 핵심이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건데 이 우리 사회의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를 적화통일 전략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인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예. 반세기 동안 정말 국민을 오도한 거예요. 북한이 약하기 때문에 연방제하고 강할 때는 자기들이 북진 통일 무력으로 6.25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 선생님 그래서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다른 문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신기를 요청하면서 이 미국의 MD 체제 도입이 당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MD 체제 편입하는 여부가 논의가 됐는데 중국의 반발 때문인지 결국 SM-3 미사일 도입을 포기하고 이 MD 체제 도입도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뒤 미국이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노골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게 이제 2014년 우리 외교가 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 우선 세계 역사 중심 무대가 유럽에서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중에 동북아시아로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예. 우리가 옛날에 극동의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보수 정책 세력이 피벗 투 에이시아 그래서 아시아를 이렇게 아시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G2 중국을 군사 경제적으로 포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 숨은 의도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MD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방향은 명백합니다.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MD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한미일 간의 새로운 냉전 삼각 동맹이 생기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 다시 또 냉전 이 동맹을 체결해서 이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는 이게는 정말 위험한 긴장의 핵심 부서가 됩니다. 예. 게다가 아베 정부가 이 군사 대국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군사 대국화 나오는데 뒤에 미국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의 힘을 입고 중국과 일본 간의 무력 경제 마찰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생존과 번영의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은 딱 하나죠. 미국의 피벗 투 에이시아 정책이 중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정책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것이 예. 중국과 미국 간의 신대국,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대국 관계로 전략적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외교를 투입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응원하면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것을 어디다 배팅해야 할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절대로 우리는 용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강하게 일본을 옥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다면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는 일에 있어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힘을 공조해가지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 편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선생님, 한미 정상회담 무렵에 작년에 말이죠. 예. 한미 동맹을 미국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의 그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린치핀이 하나로 말은 예.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한일 간의 군사동맹을 린치핀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일본에게도 얼마 전에 린치핀이라고 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한미 동맹 강화에는 동의하십니까? 아예 동의하고 말고요. 예.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를 했습니다. 예. 이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 이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서 유달리 유화적인 신년사를 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그리고 경제 빙진론을 포기하려는 만무한데 올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하니까요.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씨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장성택 씨의 그런 비인도적인 처형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다시 북한의 군부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경 군부가 북한을 좌지우지하면은 남쪽에는 강경 보수가 좌지우지해서 남북 간에 강경 세력 간에 서로 욕을 하면서도 서로 공조하는 이상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생깁니다. 예, 적대적 이게 생기면은 예. 참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악화돼야만이 그 국내적 정치 기반이 강화되는 사람들이 남북의 극단 세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하나는 그 김정은 씨가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를 늘 롤 모델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와 핵을 병진한다고 할 때 경제를 앞세우는 거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거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서 빨리 남북 경제 공동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차원에서든지 혹은 DMZ의 평화공원 조성 차원이든지 아니면 14 공동선언에 나오는 각종 경제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그 대화를 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예. 올해가 가보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년 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데는 부패한 관군과 군사 대국화 하려는 12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본의 군대에 의해서 농민혁명이 좌절되고 하늘이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했던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헌법에 나오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통하는데 지금 이런 동학농민혁명을 좌절시키던 일본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또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가보년의 동학농민혁명의 그 아름다운 민이 곧
국가다라고 예. 하는 인내천, 민내천의 사상이 새로운 정부에 나는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가장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불통이 비정상적이고 한반도의 냉전 60년을 지속시킨다는 게 가장 비정상적인 고통의 아픔입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선생님. 정상화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나는 2014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 다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모시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지금까지 전 통일부총리 한한상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제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직의 출발 사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새해 첫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월요일처럼 교통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서울 쪽으로 어렵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남 쪽으로 고장차 여파 때문에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3차로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올림픽대로 모두 여의도권으로 복잡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첫 뉴스, 예, 역시 세계 뉴스, 새해 뉴스겠군요. 이 세계 각국의 정상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사, 역시 평화헌법 개정 또 얘기했네요.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헌법 제정으로부터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 큰 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새해 메시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 안보 정책 충실화, 교육 재생 등을 주요 과제로 꼽은 뒤에는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요. 이 신도 총무상은 2011년 한국의 독도 영유에 항의하려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쫓겨난 바 있죠. 이번 참배는 지난달 26일 아베 총리 이후로 강료로선 처음입니다.
예, 남수단 정부군 그리고 반군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분쟁이 타결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낙관하기는 좀 이른데요. 이 지난달 15일 사태 발발 이후 보름 만에 정부군과 반군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인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회담을 위해 에티오피아로 향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이 협상이 성사되긴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는데요. 게다가 협상과는 별도로 교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군은 수도 주바에서 120km 떨어진 종글레이주의 주도 보르를 거의 재탈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보르는 한국이 파병한 한빛부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들 간의 교전이 한빛부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만 만약을 대비해 전달될 예정이었던 탄약 등 군수 물자가 유엔 헬기 사정으로 어제까지도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3년 미국에서 가장 통 큰 기부를 했던 사람이 20대 억만장자 마크 저커버그라고 그러죠? 네, 지난해 말 미국의 한 자선활동 전문지가 집계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와 그 부인이 지난해 12월에 9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기부재단에 넘겨서 2013년 미국 최고의 거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저커버그는 1984년 5월생으로 아직 미국 나이로 29살에 불과하죠. 거액 기부자 명단 제일 앞순위에 20대가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커버가 기부한 곳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재단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2012년에도 5억 달러, 한국 돈 약 5천억 원치의 그 주식을 선사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2위는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부부로 이들은 이제 오리건주의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재단의 암 치료 연구를 위해서 5억 달러를 기부했고요. 3위는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인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3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장학금 등을 위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산안이 해를 넘겨 어제 새벽 3시 50분 통과됐습니다. 2년 연속 해를 넘긴 겁니다. 여야는 법안 주고받기를 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지켜보는 국민들 속은 편치 않습니다. 워낙 예산안도 조속 처리됐습니다만 주고받은 법안들도 대부분은 정정이 사물이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올 한 해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보고 올해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행자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국정원 계획안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다 처리됐고 무엇보다도 예산안이 해를 넘겼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글쎄 예산안이 우선 당장 연말을 시한을 해서 그때까지는 어제도 끝이 났어야 되는데 1월로 다시 넘어오기로 해서 작년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별로 좋지 않은 기록을 남겨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야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굉장히 의문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다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 따라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야당의 어떤 한 의원이 목리를 부리면서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관철시킨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 전부의 민생에 걸린 예산을 붙잡아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야당 지도부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고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논란이 되었던 그분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국회가 300명이나 국회의원이 있을 존재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죠. 그분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이라 해가지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자기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발목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간다면 이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리를 부렸던 분은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박영선 의원 이 방송 들으면 또 섭섭하게 생각하겠군요. 예, 어떻든 외국인 투자 촉진법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이 야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재벌 도와주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개정 내용은 예. 이 증손 회사의 경우에 외국인 회사하고 합작을 하는 경우에 아예 그것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에 의하면 외국 예, 그렇죠. 자본이 들어오고 싶어도 증손 회사하고는 합작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여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자를 유치해서 그걸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또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에서 그와 같이 잘못된 그 봉쇄된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고치면서도 외국 자본이 50%를 절대로 넘지 못하게 해서 지배력은 확실히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게 하고 했고요. 예. 더구나 그 투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려된다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검은 머리의 그 외국인 그게 실질적으로 우회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하는 목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의 제도를 법에다 도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심사를 다 마쳐서 적합 판정이 이루어지면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특히 그 법이 통과되면 따라 즉시 이제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약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되는데요. 거기 들어오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외국 기업들입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도 있고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본하고 합작해서 하자는 것인데 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돈이 지금 2조 3천억이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투자를 막겠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발상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안 5조 4천억 깎고 3조 5,200억이 증액이 이제 됐는데요. 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혹시 또 쪽지 예산들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로 막판까지 진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상임위 거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신규 사업을 예산 예결특위에서 예. 새로 이게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상임위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상임위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그냥 본회의 과정에서 그것도 예결특위에 민주당 간사라는 사람이 예결특위에서 개수조정 소위도 자기가 직접 참여했고 전체 회의에 간사로서 참여했던 사람이 그때는 다 통과시켜 놔놓고 그것도 본회의에서 의결 다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쪽지 예산이 하면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죠. 확인해보니까 명확하게 허위사실입니다. 예. 그게 새롭게 신규 예산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연장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한 정액 사업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더구나 그 사업의 구간도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은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액된 예산의 수혜자는 대구시가 됩니다. 대구광역시하고 어떻게 경상북도가 명확하게 다른 지자체인데 그게 어떻게 최경환 의원 지역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예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예산을 볼모로 붙잡아서 몇 시간씩 그걸 온 국민들한테 가슴 설레게 했으니 그분들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한대요. 예. 이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또 보수 쪽에서는 이 국정원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논란이 됐던 아이오 정부기관 언론사 출입 문제는 내교로 하기로 했죠?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국정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개혁의 대상이라는 지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도청, 국정원장이 나중에 재판까지 받았죠. 감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 불법적인 도청을 광범위하게 해왔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이 불법적, 탈법적 요소들이 그 내부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개혁이 미흡했다라는 국민적 지적이 있었고요.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혁은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개혁을 한다고 해서 개혁이 아니고 개악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이제 이 북한이 굉장히 불안정 시기에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테러가 지금 굉장히 보편화돼가는 심지어 예. 이제 러시아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북한과의 관계, 국제적인 테러의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정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역할을 침해하면서까지 해서는 그거는 계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큰 틀의 방향의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이번 입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남은 숙제가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2월 말까지 사이에서 국정원의 기능, 그 대테러 기능, 대북한 그 기능 이런 기능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하겠다고 서로 간에 여야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숙제가 이제부터 다시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안 하겠다고 누차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소득세율을 강화하면서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으로 낮췄습니다. 거기다가 법인세도 비과세 감면에 이걸 줄여서 최하 17%로 조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대기업이 R&D 혹은 고용 촉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우선 소득세의 최고 구간이 지금까지 3억이었던 것을 1억 5천으로 낮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지금 1억 5천 정도 구간에 되시는 분들은 사실 35%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적은 세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야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38%로 약 3%포인트를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야 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를 이제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야당이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 혹은 후퇴의 상태에서 계속 두게 되는 것은 전월세 문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또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경제 전반에 주름살 가져오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자는 저희들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고요. 예. 이게 대기업의 경우에 1,000억 이상이 과표에 해당됩니다만은 대기업의 경우에 최저한 세율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정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것도 민주당 측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여야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사표를 냈고 총리실 1급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일부 개각서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조간에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예. 또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정책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권자가 결단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적재적소에 제대로 인물을 배치하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년 동안 이 정무수석이 안 보인다, 대변인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청와대와 여당과 이 당청 관계, 이 정치력 부재라는 이 쓴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당정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는 방향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정책의장이 맡은 지 한 7개월 되었습니다만은 그 7개월 기간 동안 아주 굉장히 긴밀한 당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느라고 여러 차례 만나서 다시 조율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 당정성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추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도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정성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의견 하나 더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 정우택 의원 조기 전대 그 지도부 교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지방선거 직전에 또 황 대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조기 전당대회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이 4월, 10월 재보궐선거도 다 현 지도부가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국회 또 당 운영 과정에서 지도부가 새롭게 교체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될 만큼 상황은 아직까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책위 이장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